자, 칠판 다 입력한 거죠. 이걸 입력 안 해도 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돼요. 처음에 법 조문을 보니까 도통 이게 뭘 지금 말을 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법이 나왔을 때 제가 이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연습장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것을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문을 보니까 조문이 다 보이길래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 이제 하나씩 조문을 잠시 보면서 갈게요. 자, 교과서 가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교과서는 잠시만 보는 걸로요. 684로 갑니다. 삼조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별 표시 100개. 일단 3조는 교과서 보면서 일단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PPT로 갈게요. 자, 1항 먼저 확인하시죠. 다 봤습니까?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자, 그게 1번 지문으로 나왔다고 전제하죠. 그게 온지엑스인지 어떻게 답 찾으시겠습니까? 응? 그거 다 암기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칠판처럼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출제가 되면 무조건 8개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8개 중에 한 개를 잡아야 공시 주체가 보일 거고 공시 1도 보일 거고 심인지 어린지 뭐 다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3조의 1항 첫 번째 키는 뭐죠? 무조건 8개 중에 하나를 잡아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체크하고 동그라미 1.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았으니까 주체는 누가 되죠? 국장 찾아서 동그라미 2. 세 번째 키는 뭐가 보입니까? 자, 그 전에 심의 동그라미 3. 그런데 8개 중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게 몇 개? 심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게 몇 개? 8개 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의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자체 가지고는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고요. 키워드인 것은 맞지만 문제를 삼을 필요 없죠. 그럼 그 앞에 걸 봐야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 가지고 동그라미 4. 왜 중앙이죠? 개별자가 안 붙었으니까. 개별자가 붙으면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고 개별자가 안 붙었으니까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렇게 답을 찾아야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조문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문을 보려고 칠판에 정리해 놓은 거라고. 자, 어려워요, 조문이 지저분해서. 자, 2항 갈게요. 2항 두 줄 확인하고요. 첫 번째 키는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 8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잡아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1. 그럼 자연스럽게 주체가 따라오겠네요. 주체는 누구? 국장 2. 그 다음에는 두째 줄 제일 뒤로 갑시다. 따라 해당 그 다음부터 가볼게요. 시작.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3. 교과서 684. 자, 방금 체크한 건 좀 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공법 시간에 학습을 하다 보면 항상 순서를 보면 공청회가 들어가죠. 그 공청회가 뭐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겠다고요. 민주적 과정을 거치는 거죠.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3항은 보실 게 없고 자, 4항으로 들어갈게요. 확인합니다. 이제는 조금씩 키워드 찾는 순서를 봅시다. 지문을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말고요. 첫 번째 키는 동그라미 1. 따라서 주체는 동그라미 2. 자, 이렇게 찾는 순서는 정해놓자고요. 무조건 주체까지는 기계적으로. 자, 그 다음에 키는 마지막.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비준표를 사용해서 개별을 구한다 그죠? 그럼 과정을 먼저 잘 생각해 봐요.
이때 개별은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됩니까? 표준지는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봐요. 표준지는 이렇게 말했죠. 특정한 지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조사한 후에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토지를 하나 선택하는데 그 토지가 표준지라면서요. 그럼 표준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겁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개별 공시지가를 생각해봐요. 개별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참작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결론은 똑같아져요. 그러면 안 되죠. 개별 공시지가는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합적 참작 아래다가 쓸 겁니다. 개별자 붙는 세 가지는 종합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해야 답을 찾죠. 개별자가 붙는 세 가지는 종합적 참작을 하지 않는다. 구경 더 해볼게요. 688페이지 갈까요? 16조의 5항입니다. 제일 위에 5항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는요, 표준주택 가격의 1. 따라서 두 번째 키는 국장의 2. 세 번째는요, 종합적으로 참작. 왜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거죠? 개별자가 안 붙었으니까. 그죠? 개별자가 안 붙었으니까. 자, 오른쪽 18조로 갑시다. 18조의 5항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조금 빠르게 찾는 속도. 첫 번째 키는 공동주택 가격의 1. 따라서 주체는 국장 2. 세 번째 키는요. 왜 종합적 참작이라고요? 개별자가 안 붙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일단 20조 제목 확인하고요. 20조 제목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5항 확인하세요. 조금 더 답 찾는 데 포인트 둡시다. 오케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1. 그 다음에는요. 주체 찾아야죠. 주체 찾아서 2. 세 번째 키는 종합적으로 참작. 오른쪽 페이지 22조 가볼까요? 22조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종합적 참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넘겨봅시다. 6항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키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의 1. 따라서 주체, 국장 2. 세 번째 키 종합적으로 참작 3. 69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21조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9항까지 다 보세요. 1항부터 9항까지 다 보고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안 보시고 없다 하지 말고 일단 다 보세요.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암기할 부분은 단순히 암기하더라도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부분을 일단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조문 보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특징이 일단 지문도 길어요. 자, 684로 다시 갑시다. 나머지 3조는 다 볼게요. 3조의 4항까지 봤으니까 이번에는 3조의 5항을 확인하죠. 세 줄만 보세요. 다만 이후에 단서 조항은 보지 마시고. 첫 번째 키는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1. 그럼 그 다음에는 무조건 주체를 찾는 거예요. 주체 2. 세 번째 키는요. 의뢰.
을의 동그라미 3. 그럼 을해라는 단어는 맞는지 틀린지 먼저 판단하고 가야죠. 을해가 맞습니까? 왜 을해죠? 개별자가 안 붙었으니까. 개별자가 안 붙었으니까. 개별자가 붙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검정. 그럼 개별자가 안 붙었으니까 을해.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동그라미 4. 왜 감정평가 업자죠? 토지니까. 토지니까. 그 다음에 7항은 일단 7항 확인하시고요. 6항은 보실 거 없고. 7항을 보니까 토지 가격 비준표는 누가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칠판 볼까요? 그림 잘 보세요. 칠판의 그림. 토지 가격 비준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작성하는 자는 국장이 작성하는 거죠. 국장이 작성을 하면 그것을 지방장들이 활용하는 거죠. 지방장들이 활용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자는 국장이라 그랬고, 그러면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뭔가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입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아야 저기서는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문 좀 구경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칠판 보고 조문 하나씩 들어갑시다. 자, 조문은 두 가지 형태인데 방금 우리가 조문을 볼 때는 답을 찾는 연습을 한 거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암기가 안 되면 아예 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암기할 게 5가지인데 일단 그 내용들부터 먼저 정리하고 조문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시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공시사항입니다. 얘도 공시사항입니다. 하나는 표준지 공시지가고 하나는 표준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복잡해져서 다시 좀 표현해 봅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1월 1일. 그래서 2월 말까지 공시를 합니다. 누가? 국장이. 그런데 샘플링을 한 게 아니라 그랬죠. 모든 토지들에 대한 특성을 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 과정에 토지가격 비준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지방장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어느 게 먼저 공시가 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해야 되는데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이 언제였죠? 5월 31일까지 그랬습니다. 그럼 내용을 잘 봐요. 개별 공시지가가 5월 31일 날 결정 공시가 되는데 그것 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공시됩니다. 2월 말까지. 그럼 지금은 공시가 됐다 그랬죠. 자, 그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업되었다면 올해분 나의 개별 공시지가는 업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면 나 토지 또한 마찬가지 높게 평가될 테니까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개개인은 어떤 토지가 표준지인지를 몰라요. 그죠? 어떤 토지가 표준지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하랍니다. 자, 편안하게 생각해 봐요. 어떤 것들을 공시하면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가 표준지입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첫 번째가 표준지의 지번. 자, 입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래야 25번째인 저 토지가 표준지구나 이걸 알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표준지에 반드시 이 단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표준지는 단위가 1제곱미터다 그랬으니까 공시할 때 항상 토지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와요. 세 번째,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세 번째 제목, 자꾸 대내기사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다시 세 번째, 형상이 뭐죠? 생긴 모양. 흔히 정방형 이렇게 말해요. 이는 부정형이라고 말해요. 부정형이 지금 더 면적이 넓죠. 그러나 가격은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비쌉니다. 이유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과 형상. 네 번째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표현 정확하게요. 네 번째 뭐라고요? 결론 두 개 합쳐놓은 거죠. 분리시켜서 말하세요. 표준지 이용 상황 그리고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자, 다섯 번째 조문은 일단 책 가세요. 조문 찾으세요. 5조 찾아보세요. 5조의 5호를 보세요. 5조의 5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 뒤에 칼로 열고 쓸 겁니다. 지목. 대통령령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용도 지역. 도로 상황. 그리고 또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타에는 치세가 들어갑니다. 치세가 뭐죠? 토지의 기울기. 토지의 기울기. 입력돼야 됩니다. 자, 칠판으로 갑시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상 암기돼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되어야만 개별 공시지가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한 거죠.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되면 개별 공시지가 또한 잘못되는 거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개개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나의 토지 가격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든 안 하든 문제 제기를 하든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가 표준지입니다라는 것을 공시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지번, 두 번째는 단위 면적당 가격, 세 번째는요 면적 및 형상, 네 번째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다섯 번째는 자 입력하고 갑시다.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 암기하고 표준주택 공시사항 별도로 암기해버리면 근데 답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은 암기를 해야 되고 표준주택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 자, 이제 비교합시다. 첫 번째 1번은 같습니까? 10번 같습니다. 2번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한쪽은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한쪽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공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놓는다는 겁니다. 1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렇게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놓는다는 겁니까? 8억 5천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같다 다르다? 달라요. 표준지는 표준지의 면적이에요. 표준지의 형상입니다. 표준주택은 표준주택의 면적이 아니고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입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이 단어 빠져버리면 다 틀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표준주택의 정보는 네 번째에 있습니다. 자,
표준주택은 어떤 거죠?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이것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제외한다 그래서 틀리게 놓은 적도 있고. 자, 이게 놓은 적도 있습니다. 사용허가일. 얘는 안 됩니다. 사용승인일입니다. 다음, 5번째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차이를 보면 지세는 토지의 기울기니까 지세라는 표현은 토지에만 쓸 수 있는 거고 건물은 감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세 대신에 감가가 되니까 내용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지금 암기하고 있는 게 제목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 재밌습니다. 암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몰라, 제목을. 제목을 모르니까 문제가 물어봐도 답을 못 찾아요. 왜? 지금 암기한 게 뭘 암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제발 좀 제목 좀 기억하세요. 공시사항입니다. 공시사항. 자, 그 다음. 이번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의신청입니다. 자, 10월 이미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신청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국장. 개별 공시지가 누구한테 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 군수 그렇게 하면 끝났으니까 땡. 더 이상 보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전부 다 3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에서 날짜는 전부 다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 다 30일. 그러니까 날짜도 일단 퉁 쳐집니다. 날짜도 별로 볼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 남는 거 각각 하나씩 남았습니다. 하나만 정리합니다. 자, 표준지부터 봅니다. 언제부터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시일부터입니까? 공시기준일부터입니까? 확실히 아세요? 이게 오타일 수도 있으니까. 공시기준일부터로 바꿀까요? 공시일 그대로 둘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뀌면 틀려버린다고. 자, 이의신청은 지금 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지가가 지나치게 높다 낮다 이거 문제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시기준일은 국가만 지가를 알고 있지 국민들은 지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공시를 해줘야 그때 이의신청이 가능하니까. 언제부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개별 공시지가는요. 그냥 그 단 하나만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표준지는 누구에게? 국장. 그럼 국장은 심사 들어가야죠. 자, 어떤 건지 답을 한번 결정해봐요. 언제부터 심사하는지.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두 번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다시 표현해 볼게요. 자, 심사를 해야 되니까 국장은 언제부터 심사를 해야 되느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해야 됩니까? 전자, 후자. 만약 전자라면 사람들마다 이의신청하는 날짜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이의신청 심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자, 만료가 되면 동일한 지역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병합 처리하면 되는 거죠. 자, 2번으로 갑니다. 둘 다 똑같아요. 언제부터 심사 들어간다고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국장이 심사를 하니까 타당하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게 타당하답니다. 그러면 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시합니다. 자, 이 신청한 게 타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정 다시 공시. 타당하다 조정 다시 공시. 이 신청입니다. 입력하고 갑시다. 다음, 우리 법 구조에 있는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 정확하게요. 제목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효력도 있고 표준주택의 효력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 조문에 저렇게 4가지 효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지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래의 지표로 삼으랍니다. 자, 세 번째 거 보시고 키워드 잡아보세요. 아, 키워드를 다 잡아놨네. 자, 키만 읽어요. 시작. 국가가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 그러니까 국가가 지가를 산정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겠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정부는 왜 지가를 산정할까요? 스톱! 제발 이 대답은 안 나와야 되는데 다른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는 왜 지가를 산정해야 될까요? 조용. 그 말만 안 나왔으면 좋은데. 수용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려고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용과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로 한다,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게 전려놓는 시험 문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요.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는 효력이 뭐라고요? 업자가 평가시 기준. 자, 4가지 갑니다. 제목 읽고 답 읽고 4가지 갑니다.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은 첫 번째, 지가 정보 제공. 두 번째, 세 번째, 국가 지가 산정 기준. 네 번째, 업자 평가 기준. 입력합니다.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은 3초 전에 암기하고 지금 문제를 푸는 중입니다. 그래도 지금 뭔지 지금 답은 몇 번? 빨리빨리 결정해요. 자, 5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나가지 말고 앉아서 자습하는 걸로 결정. 다시 찾아요. 어떻게 5번이 답입니까? 답은 몇 번? 1번. 지가 정보 제공, 거래의 지표, 국가, 지가 산정의 기준인데 지가가 어디 있으면 과세가 와 튀어나옵니까? 다음 네 번째, 업자가 평가시 기준이라 그랬는데 업자만 보고 찍으면 답은 1번입니다. 괜찮습니다. 허무함은 쟤만 느끼면 되니까. 웃지 마, 이씨. 다시 보세요. 키워드 말해주지 말고 다 외우라고 할 걸 그냥.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자, 집중합시다. 갑시다. 자, 이번 제목은요. 자, 어디에 적용할 거냐라는 겁니다. 암기할 게 많아요. 집중해 잘 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보다는 개별 공시지가 쪽이 일단 좀 더 편안한 것 같으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먼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국세, 지방세, 지방세. 2번은 뭐죠? 국세, 지방세, 국세. 그럼 둘을 묶으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조세라 그럽시다. 물론
과세라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 개별을 기준으로 한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요. 주택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었죠.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단독하고 공동으로. 단독은 다시 제발 표준 하고 있지 말고 끝까지 말을 좀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개별주택 가격.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개별주택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왜? 앞서 했듯이 표준은 종합적으로 산정한다 그랬죠. 그죠? 개별자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는 종합적으로 가격을 지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세금의 차이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개 주택들의 상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돼. 그런데 얘가 문제입니다. 공동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 안 했죠. 그 말은 공동은 표준과 개별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공동도 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항목은 몇 가지? 8개. 전체 항목은 몇 가지? 8개 중에서 개별자 붙는 3가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다 과세 대상입니다. 보세요. 19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개별자 붙는 것들이 당연히 과세 기준이 되는 건데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일일이 그렇게 외우지 말고 총 항목은 몇 가지? 8개. 8개 중에서 개별자 붙는 3가지를 제외한 다시 자 5개 중에 총 8개 중에 표준자 붙는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과세 기준이다. 표준자 붙는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과세 기준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조세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에는 뭐라고 했었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기억할 겁니다. 부담금. 자, 입력하시죠. 2개만.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적용된다? 조세하고 부담금. 딱 입력해요. 자, 그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로 가봅시다. 앞서 구경한 게 하나 나옵니다. 토지의 수용과 보상. 뭘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하나 됐고 나머지 전체를 쭉 보면 익숙한 게 하나 보일 겁니다. 오늘 한 겁니다. 몇 번요? 6번. 6번.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자는 국장이었고 작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면 그거 연결해서 같이 기억합니다. 두 개 기억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대로 기억 안 하면 암기 안 됩니다. 자, 이제 그 나머지 가볼게요. 표준지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말하고 요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응? 줄인 거 결국 같은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차이점을 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유지든 공유지든 그것을 취득한답니다. 취득할 때는 그 대가로 뭘 주죠? 돈을 주죠.
우린 그때 그 돈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다시. 자, 점심시간 때 식당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은 대가로 뭔가를 주죠. 돈을 주죠. 그 돈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고요? 가격요. 야, 가격 도출하기 이렇게 힘들었어. 사용료는 임대료요. 자, 그럼 나머지는 몽땅 퉁 쳐버릴 겁니다. 가격은 무조건 표준지로. 임대료 사용료는 개별로. 다 못 외워요. 어떻게 배울 겁니까? 다 가격입니다. 공급가, 분양가, 가격, 매각, 매각 다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단 가격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가격으로 퉁칠 거라고요. 암기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암기 안 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한 문제로 출제될 거냐, 지문 한 개로 출제될 거냐가 문제일 뿐이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암기가 안 되면 일단 무조건 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으로 접근할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먼저 확실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두 가지 식을 먼저 기억할 거예요. 개별, 제목부터 정확히 기억해요. 어디에 적용하느냐는 걸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 적용한다? 조세하고 부담금.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에 적용한다? 수용 보상하고 토지가격 비준표. 그 두 개는 확연하니까 일단 분리시켜내고 나머지는 퉁치자고요. 표준지는 가격으로, 반면에 개별은 임대료, 사용료로. 자, 한 번 더 암기하고 갑시다. 그래도 가격으로 퉁치고 끝내면 안 돼요. 다 읽어는 보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은 저렇게 놓을 거니까. 그래야 시험 만났을 때 당황을 안 하죠. 찾아보시죠. 답은 4번. 문제가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개별 주택가격 안 되죠. 나머지는 다 봐요. 일단 여기서 수용과 보상이 있는데 일단 그거 제외하고 보세요. 얘도 결론은 가격이죠. 매수, 산다는 뜻이니까 가격, 채비지 매각, 가격, 여기도 가격. 하나 더 해봅시다. 답은 1번.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1번을 빨리 찾았으니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놓으라고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